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14주차. 이제는 우리가 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시험은 다 비대면 시험으로 볼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구글 드라이브로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제게 그냥 막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액세스 권한을 해야지만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하는 날 시간에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10분 전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 시험 시간은 일부 여러분들 그 A, B, C 반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 좀 준비를 하라고 하시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오픈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고 또 일단은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나올 거지만 보면 문제가 적어요. 그래서 그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응용해서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이 A는 4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B를 60%까지 줄 수 있대요. 이번에는 상대평가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의 과제를 충실히 했던 분은 B는 이상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절대평가다 보니 10점 이상은 점수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최소를 듣는 분이 거의 100명 정도 되는데 원래 120명 중에서 그러면은 명확하죠. 그럼 60명은 B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좀 난이도가 10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닌 것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 문제 자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뿐이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하고 1급이 있는데요. 2급은 뭐 뭐든지 그래요. 1, 2급이 나눠져 있으면 2급은 그냥 참조용이고 1급만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가산점이나 이런 거에서 대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또 2급 따고 또 1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1급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난이도는 좀 있지만 그걸 다 내진 않을 거고 그래서 특히 문제라도 먼저 보시라. 문제는 여기에 강의하는 내용은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 외에 강의하지 않고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응용이 당연히 될 거고 이 책에 지금 주어진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문자 입력을 합니다. 문자나 숫자 입력을 하는데요.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뭐 이런 달러나 그쵸? 이런 것들 이런 혼합한 데이터를 어디서 한다? 셀 왼쪽에 정렬을 한다. 이렇게 아시고요. 셀에는 250자까지 550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두 개를 또 합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줄로 이 한 칸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거 꼭 나옵니다. Alt 플러스 엔터 키를 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엑셀을 키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집니다. 수치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그쵸 인식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지만 이렇게 문자로 따옴표로 하면 접두어 이게 이제 따옴표죠. 따옴표를 하면 이제 문자화가 되는 거죠. 문자로 인식합니다. 문자 데이터가 셀 폭보다 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셀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셀까지 이제 그 셀 폭이 이 정도 되는데 보통 그렇죠. 비어 있으면 오른쪽 셀까지 표시가 되지만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가려집니다. 가려요. 다 안 나오죠. 이 셀에. 그래서 오른쪽 셀에 데이터가 있으면 일부 데이터만 셀에 표시되고 나머지 셀은 가려서 왜냐면 여기서 또 글씨가 A 뭐 I love you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셀 칸은 달랑 이거야. 그리고 뒤에 또 다음 칸에 내가 you love me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you가 앞에 왼쪽부터 채워지니까 이게 중간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숫자, 소수점, 쉼표, 통화, 뭐 이런 지수, 이승, 뭐 이런 거죠. 데이터로 셀의 오른쪽에 이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쭉 입력하다가 중간에 공백을 둔다든가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아주 빈출하는 문제입니다. 입력한 수치 데이터가 셀 폭보다 긴 경우 지수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수 데이터를 할 때는 마이너스 넣어도 되지만 대부분은 데이터에 이렇게 가로로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데이터를 가로로 묶어 표시합니다. 보통 회계장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 입력하는 거를 이제 아는 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커마를 1급을 가리키는 건데요. 먼저 0,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3 여기도 나왔지만 1분의 3 보통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엑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걸 날짜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그렇죠? 1월 3일로 알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0을 먼저 입력하고, 그렇죠? 한 칸 공백을 삽입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분수, 그렇죠? 1, 0하고 1 이렇게 3. 그러면은 이건 분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fast를 입력한 다음에 뒤에 캠퍼스라는 걸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Alt Enter 키를 누르어야 된다. 그쵸?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워크시트에 데이터 입력에 관한 걸 옳지 않은 거 문제 잘 항상 저는 이런 필기 같은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구글 설문지 형태로 시험이 나올 거고 시간이 딱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액세스 하는 거를 이제 치워버릴 거예요. 그쵸? 구글 액세스 등록할 때 그래서 시험 볼 때 저한테 액세스 확인 그게 돼가지고 하셔야만 됩니다. 그 액세스 권한을 받으셔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때문에 카카오 단체 톡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지금 한 오후 한 2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후 2시가 낫겠죠? 다음 주에 뭐 A, B, C반 다 이렇게 겹치니까 그래서 요거 해서 시험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못하게끔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그렇죠? 한 25문제 정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지한 거랑 또 문제 내보고 제가 최종 공지를 시험 전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카오톡을 단체톡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 건데 왜냐면은 여러분 액세스가 안 되면 액세스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 뭐 시험 이때가 못 봐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액세스 권한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쵸? 대리 시험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하셔서 액세스 권한을 받고 이제 시험을 접근을 가능하고 시험이 딱 종료되면 또 시간을 제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체톡을 들어오셔서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액세스를 해달라 권한을 해달라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 못 봤다 그러면 주말에 보실 수 있는데요. 시험 성적의 20% 깎고 80%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 맞았으면 80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틀립니다.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항상 문자열 데이터는 문자나 숫자나 다 셀의 왼쪽부터 정렬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에 아니죠. 이거죠. 공백과 특수문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수식 결과값이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수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한글 자음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 나타나는 목록에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특수문자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치진 않았는데 우리 시험에는 모스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한글 자음을 입력 기역 니은 디귿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딱 누르시면 목록 상자에 특수문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우리 배웠죠? if문 같은 거예요. 데이터의 막대, 색깔, 아이콘 집합을 이용해서 주요 셀이나 예외적인 값을 강조하거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특정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셀 범위 모양을 변경하거나 범위 지정한 셀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한 후 설정된 서식을 적용합니다. 항상 기존의 셀,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하고 규칙에는 제한이 없어요. 대신 우리가 규칙 만들었잖아요, 룰. 그러면 그 처음에 셀 서식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선택하면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조건할 때 이렇게 항상 는자, 등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수식을 sum, if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참인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첫 번째 참 조건의 서식만 적용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만.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규칙별로 서로 다른 서식을 적용하거나 고유 및 중복값에 대해서는 서식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으로 설정된 해당 셀 값들이 변경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서식이 해제됩니다. 자, 통합 문서를 공유하기 전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은 공유 통합 문서에는 적용돼요.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고치거나 새로운 서식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의 그 특징이고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가면 조건부 서식에 대한 걸로 틀린 것은 그쵸? 특정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셀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셀 값이 조건에 일치하거나 참일 때만 지정된 서식 적용합니다. 뭐뭐만 하면 보통은 틀린 것처럼 느끼지만 이건 맞습니다. 틀릴 때만. 그리고 우리가 조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처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 개를 동시 만족하면 처음에 기존에 있는 서식으로 되고요. 우리가 규칙을 유형을 만들 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하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점, 항상 이렇게 학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행 전체 셀 배경색으로 지정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식을 만들고 싶어요. 학점이 3.0 미만이면 이렇게 우리 표시하는 거 했었죠. 이를 위해 조건부 서식 결정에 사용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쵸? 우리가 여기 보시면 평점을 나타내는 숫자를 먼저 요걸 하나 지정을 했던 걸로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없었고, 자, 어떤 서식에 대한 걸 할 때 우리 절대 참조, 숫자가 아니라 이 절대 참조죠. 요 앞에 있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3보다 적은 것들을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요 맞춰가지고 평점의 기준으로 평점이 3보다 적은 것들을 쭉 해서 거기를 노란색으로 만들어줘 규칙을 하면 그 3보다 적은 값들이 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해드리는 문제에서는 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량도 적고요. 단 제가 해드리는 문제는 숫자가 변경되거나 뭐 조금씩만 변경되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내려고 했고 그냥 문제만 던져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 강의만 쭉 한번 훑어주려고 했는데 다행히 A를 40%까지 줄 수 있고 왜냐면은 A, B, C까지 나눠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그 상대평가에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원래는 우리는 실기만 있는 시험인데 그러나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해라. 그게 필기 시험이다. 왜냐면 자격증으로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두 개 다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몇 명이나 따는지 취득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모수 자격증을 분명히 모수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가산점을 다른 걸로 형태로도 이제 그 참여 점수나 보고서 점수나 이런 거에서 조절을 할 건데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선배들은 절반 이상이 두 개 다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답답해요. 제가 물어봤을 때 특히 제가 이번에 학교에도 K무브를 강의를 했잖아요. 그 20명 정도 됐는데 전원 다 모스 자격증을 파워포인트랑 엑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이거 가장 좋은 건 기말고사를 자격증으로 이렇게 다 두 개 다 하신 분 A 뭐 이런 시험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중간고사만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취득할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또 민원이 뭐 취득 못하신 분들이 민원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그쵸? 이게 국가 자격증이고 국제 공인 자격증인데 왜 민원을 넣는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다 자기 생각만 같진 않잖아요. 충분히 또 뭐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쵸? 자,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 중요한 게 날짜랑 시간 함수입니다. 이거 근데 한번 정리하는 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투데이 하면은 현재 날짜 시가가 표현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의미에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뭐 와이파이나 이렇게 되면 하겠지만 이게 지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인데 2018년으로 이렇게 매뉴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투데이 하면 오늘 날짜가 2018로 찍힙니다. 즉 시스템에 있는 오늘 날짜. 그게 투데이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엔터 치면 왜 시스템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나오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까지 그 날짜만 나오는 거고. 또 이어는 추출한 연도가 포함된 날짜나 셀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실습 때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함수 외우라고 그랬죠. 왜 그러면 이어에다가 여기다가 또 투데이 하면요 오늘 지금 2020년이 나옵니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이어하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투데이 딱 넣으면요 투데이는 현재 날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오늘 8월 1일이라고 가정하죠. 8월 1일이면 이 8월 1일이 여기까지가 나오는데 이어만 뽑으면 추출해 달라니까 이 여기서 2020년만 나오는 거예요. 먼스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 추출하는 거고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데이 그렇죠? 일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 데이트는 년, 월, 일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워는 또 몇 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트, 분, 초 그쵸? 시간, 분, 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0 seconds 그러잖아요. 타임, 시, 분, 초를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타임 하면 시, 분, 초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이제 위크데이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우리 표가 있을 때 날짜가 31일까지 있는데 주말 요금만 주말에 주중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평일 요금하고 주말하고 성수기 비수기잖아요. 같은 한 주여도. 그래서 위크데이만 뽑아줘. 그쵸? 위크데이 워크데이만 뽑아줘. 그쵸? 평일수 요일 구하는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크데이는 요일을 숫자로 참조할 날짜나 입력된 셀, 반환값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워크데이는 평일입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머지 이거는 제가 안 낼게요. 이거는 제가 굳이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날짜 시간 또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요 부분은 생략. 대신 혹시라도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돌려보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필기 다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현재잖아요. 그 연도를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연도를 구한다. 그러면 이어가 나와야 되고 오늘 시스템의 현재 날짜는 today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 엑셀에서 날짜 및 시간 데이터 관련 함수로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날짜 데이터는 순차적 일련 번호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이용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죠. 시간 데이터는 날짜의 일부로 인식해서 소수로 저장되며 낮 12시는 0.5로 계산한다. 이건 여러분들 저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외웠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솔직히. 문제가 이렇게 고난도 문제가 좀 나옵니다. 실무 너무 지역판. 근데 다른 것들이 확실하게 틀린 걸 찾으시면 되죠. today 함수가 있습니다. today 함수는 오늘 셀이 활성된 워크시트에 있는 함수가 포함된 매크로라고 자동화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는 VBA라고 해요. 그쵸?
버추얼 비주얼 베이직 그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원래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엑셀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체 마이크로소프트의 MS에 그게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이 얼마나 뛰어난 거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것들로 VBA가 코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혹시 들어보게 되면 컴퓨터 언어에 C 언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조상인데 1970년대 나온 언어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기계어랑 같이.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베이직이라고 1990년도에 이제 대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컴퓨터가 이제 PC 여러분이 쓰는 그런 PC가 대중화된 게 1990년대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부시게 발전한 거죠. 그때 보통 PC 한 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했어요. 노트북은 뭐 5, 6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엔지니어들만 회사에서 본인은 노트북은 가질 수 없었고요. 그렇죠? 그때 핸드폰이 처음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97년도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언어를 얘네들이 이제 베이직 같은 거를 이런 우리처럼 GUI 환경도 아니고 그냥 검은색 바탕에 코드 치는 거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때 나왔던 베이직을 좀 개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엑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배워서 자동화를 해요. 프로그래밍 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매크로가 실행될 때마다 어디서부터요? 우리 시간이 이렇게 우리 컴퓨터 보면은 시간 나와 있잖아요. 오늘 지금 몇 시냐, 몇 월이냐. 그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날짜를 업데이트합니다. 자, 위크데이, 평일 이런 것들 요일을 하는 데가 위크데이죠. 날짜에 해당 요일을 구하는 함수로 리턴 타입, 즉 어떻게 반환하는 타입 인수를 생략 우리가 써야 되는데 안 써요. 그러면 텍스트 값이 아니라 숫자 값으로 나온다. 숫자 우리 기억나시죠? 0 아니면 1 기억나시죠? 이걸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학 삼각함수입니다.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엑셀이 강력한 기능이죠. 우리 재무까지도 해봤잖아요. 썸은 다 아시죠?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5개의 숫자가 있어. 2, 3, 5. 그러면 반드시 등호 붙이고 썸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하시면 그 영역폭 레인지가 나오죠. 그 인수 1, 2 이걸 인수라고 하죠. 하나, 둘, 셋. 그렇죠? 그거를 합계를 한 번에 구해줍니다. 라운드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 함수만 아시고 이 라운드 업다운은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인수를 여기 딱 치고 거기에서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3 나누기 1 하면은 1 나누기 3 그쵸? 3분의 1 0.333333 이렇게 가잖아요. 끝없이 나오니까 다는 메모리를 하니까 두 번째 자리까지만 해다 그러면 0.33에서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오름 그쵸? 이 지정된 자리가 넣으면 무조건 3인데 에이 4 이렇게 무조건 올림 그게 라운드업이고요. 무조건 내림이 라운드다운이다. 이거는 그냥 진짜 필기 시험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실무에서 이거 쓴 적이 없어요. 아무튼 라운드 함수는 근데 많이 씁니다. 정말 프로그램 할 줄 알 때도.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sum if하고 sum ifs입니다. 자, 그래서 sum if는 우리가 똑같이 범위를 하고 자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은 합계예요. 그쵸? 끝은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똑같이 범위 레인지를 해주고 조건 있죠. sum if니까 조건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그쵸? sum if s는 그 조건이 여러 개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sum if는 참조한 셀 영역의 조건에 맞는 셀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이 sum if s는 셀 영역에서 여러 조건에 맞는 셀의 합계를 여러 조건이 여러 개 조건 하나 둘 셋 그쵸? 조건 범위 1 조건 R 조건 범위 2 조건 2 이 순서 기억하세요. 내가 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고 조건 1을 입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 2를 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ABS라는 건
많이 쓰이는데요. ABS는 absolute라고 그래가지고 절대값 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숫자의 부와 상관없이 숫자의 크기만. 그쵸?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2로 나오잖아요. 절대값을 하면. 그리고 모드라고 하는 건 인수하고 제수라고 그래서 숫자를 나눈 후에 나머지만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이게 좀 가끔 나와요. 이건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넘어가서 뒤에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int라고 하면 인티저의 약자예요. 인티저.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정수 있죠? 1, 2, 3 이렇게 나오는 소수점이 없는 거예요. 실수에서 했을 때 소수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로 변환한다.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는 이거 그쵸? 예를 들어서 4에 루트 씌우면 2잖아요. 근데 반드시 양의 제곱근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팩트는요, 팩토리얼이라고 배웠어요. 2 팩토리얼 이해되시죠? 2 곱하기 1 이런 식이고요. 이건 뭐 거듭 제곱 나타내는 건데 익스포넨셜은 뭐 2의 3승 이거 할 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파이 그리고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랜덤의 약자예요. 랜덤이라고 해서 난수 그러니까 막 그쵸? 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뽑은 대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숫자가 이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게 1보다 작은 즉 확률이죠. 확률이 우리가 1이면 100%고 그렇게 발생할 확률 없으면 0%잖아요. 그 안에서 0. 몇몇몇 아무 숫자나 랜덤은 무작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작위 한국말로 하면 무작위. 내가 의도를 하지 않고 그냥 뽑는 거야.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무작위로 그냥 나와 10개.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렇게 뽑는 걸 무작위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에 표 1이 있어요. 이 표가 있는데요. 그 F3부터 여기서 F3가 여기죠. 여기 잘 찾으셔야 돼요. F3부터 F5 영역에 총 매출액의 영업 1, 2, 3부에 영업부서에 그 소속별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매출액 합계를 이게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채우기 핸들이라는 게 이렇게 십자가 나오면 여기서 여기 구하면 쭉 하면은 여기에 있는 조건에 맞춰 가지고 쭉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5 그쵸? F5 그쵸? 여기 보시면 F5 셀까지 즉 결국 요 값들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구합니다. 그때 썸이프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딱 봐도 이거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답이긴 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썸이프 그쵸? B3부터 그 딱 봐도 B3부터 어떤 조건이 이거예요. 여기에 범위죠. 영업 1, 2, 3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만약 매출액만 하려고 그랬으면 요거 그냥 다 더해가지고 썸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영업 1부, 2부, 3부. 그러면 이거 썸이프를 모르시면 하나하나 1부 찾아가지고 썸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부 찾아가지고. 근데 이게 자료가 지금 16개지 1600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여러분 회사 가면 1600개가 뭐야? 16,000개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손으로 할 일이 다 영업 일부만 찾아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솔팅을 해가지고 영업 일부만 뽑아줘 해가지고 긴 거를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썸이프를 몰라가지고 영업 일부만 딱 솔팅해요. 여기서 이제 솔팅하는 거 우리 지금 모스에는 그게 모스에서는 많이 빠져 있어요. 아무리 엑스포트지만 정말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것만 그 문제가 그쵸? 그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모든 걸 다뤄요. 스프레드 시스템은 스프레드 이제 엑셀 책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석 같은 거죠. 기본서죠.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1급이 그러니까 1급을 할 정도면 이제 엑셀에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엑셀의 모든 함수, 모든 기능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실무에서는 많이 안 쓰거든요. 쓰는 것만. 그래서 모스만 해도 되고 모스만 해도 충분한데 실제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보면 컴퓨터 일반도 배우고 그거 하고요. 실기만 해도 이것도 액세스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도 배워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실무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보통 4년제 친구들 요즘에 컴퓨터가 기본이니까 엑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50개국, 그렇죠? 150개국,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영업자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우리가 여러분 빼고 그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2천만이다 그러면 2천만이 다 엑셀을 써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자격증은 그냥 이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국가 자격증 중에서 가장 쉽고, 그 중에 이제 코어가 있고 엑셀은 엑스포트가 있는데 결국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인정해 준다. 엑스퍼트를. 그래서 엑스퍼트를 취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못 다시더라도 방학 기간에 꼭 취득하세요. 이게 절대 참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결국은 요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핸들로 이 각각의 부서별로 1부, 2부, 3부별로 내가 합계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B3, 그래서 B16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2, 3, 그쵸? 요거랑 일치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2, 3부터 여기까지, 그쵸? 2, 6까지. 즉, 요거랑 여기서 요 조건 전체 범위에서 요 번만 해줘. 근데 요거는 고정돼 있어야겠죠. B3부터 16까지는. 그리고 2, 3만 딱 찍어주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상대 참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찾을 거야.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요거는 C3부터 16까지. 그쵸? 근데 그리고 거기에 다음 범위. 그쵸? 여기까지,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서 찾을 테니까 얘가 변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매출액을 더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뿌려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해보셔요. 엑셀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되죠. 똑같이 칠 필요 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하고 다음 교시로 할게요. sum if s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동일해요. sum if 문제예요. 자, D2부터 D6까지 있어요. D2부터 D6까지 있죠. 즉 판매 실적을 알고 싶네요. 판매 실적을 알고 싶은데 저기 봐요. 거기에 그 판매 실적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A2부터 A6까지. 그 중에서 연필만 다 계산해줘. 그리고 B2부터 조건이 또 있어요. B2부터 B6 여기죠.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그 중에 서울. 즉 이거는 연필이 중에서 서울인 거. 즉 교집합입니다. 결국 서울인 거에 합계만 쫙 해서 여기다가 더해줘서 결과를 반환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그냥 계산해도 우리가 연필이죠. 연필 3개. 서울이 어디 있어요? 서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건 상관없고 서울. 그러면 뭐예요? 300. 200이죠? 500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1교시 마치도록 할게요.